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.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.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 팀장 이주연 M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LIG 넥스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이 종목 주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. 자,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.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. 네, 우선은 이제 방사는 우리가 좀 연말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꼭 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조정도 거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토론에 대한 어떤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상황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. 사실상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좀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 아니면 뭐 대선을 이제 대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좀 상승분이 이제 유입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두 후보다 자세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자국 보호주의 성향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대선 이후에도 이런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로키드 마틴 역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 방산주들이 시장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길면은 이제 당선 이후에 뭐 내년 초까지도 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은 나오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무후무한 이런 방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특히나 이제 2019년부터 보게 되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1년도 안 빠지고 지속적인 좀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방산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미사일 분야에서는 뭐 비공, 천궁 등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지금 따라올 기업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뭐 그 정찰용 또 무인수 상정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소식도 여기까지 좀 추가가 된 상황인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이제 또 지정이 됐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프리미엄을 한 번 더 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수주 상태로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방산 기업은 연말이 갈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LIG 넥스원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방산 기업이다. 자, 설명해 주시면서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. 자, 다음 종목은 YC캠입니다. 자,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양산을 개시한다고 밝혔는데 YC캠 상한가에 직행했거든요. 자, 일단 종가 매수 의견 여쭤볼게요. 자,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. 네. 이주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. 네, 일단은 아까까지만 해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살짝 윗꼬리 달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다만 여전히 좀 24%대 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최근에 사실 좀 낙폭이 크기는 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고요. 그리고 IC캠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이슈가 있었고 또 오늘은 좀 그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고 대장주로서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쪽에서 핵심 소재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특히 내년쯤부터 본격적인 어떤 시장의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TSMC가 이번에 그 실리콘 포토닉스가 AI 구현에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. 네. 그리고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유리기판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친구라고
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이 유리기판도 같이 좀 수요가 늘어날 거다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. 이런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 고사양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이 그 사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이 유리기판도 같이 좀 상용화를 좀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좀 미리 6개월 이상은 선반영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짚고 좀 반등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좀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. 다만 지금은 좀 아까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을 때는 이제 내일 개장에 좀 갭을 떠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60일선 위로 좀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일단은 상한가 유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60일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60일선 저항 시에 좀 저항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네, 지금은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존에는 뭐 한 3분할 정도로 뭐 접근을 했다면은 지금 한 10분할 정도로 더 타이트하게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더 좋은 전략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고사양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불어서 유리기판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. YC캠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. 자, 드론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드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하이트론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두 분 모두 X 주셨고요. 이슬이 팀장님부터 의견 들어볼게요. 네, 우선은 이런 종목은 사실 따라가시다가 굉장히 좀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드론 테마는 좀 안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우선은 이제 그 어떤 프레임을 보면 결국에 이제 또 미국에서 이 드론 사업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로 치면은 뭐 생물보안법과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사실상 좀 차이점이 큽니다. 이거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상 이제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런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굉장히 좀 튼튼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방면에 사실상 이 드론 쪽으로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까지 그렇게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특히 캐파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을 좀 규제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전부 다 이제 고스란히 좀 수혜를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워낙에 지금 시장의 어떠한 그런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좀 민감한 이슈에도 좀 크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뭐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사실 상한가를 뭐 3번 연속 갈 만한 이슈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.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 자금으로도 이렇게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었죠.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재료가 소멸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승한 만큼의 하락이 또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. 네, 이렇게 되면은 진짜 5년, 10년 동안 이제 물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이게 근데 아까 찾아보니까 뭐 사실상 그 드론 관련 외에도 또 바이오로도 지금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그 신약 개발에 좀 들어가겠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기대감이지 이걸로 인해서 뭔가를 지금 보여준 거는 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수급까지도 좀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내일도 이제 사실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또 풀리기 마련이거든요. 그때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제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우선 이제 관련 종목들은 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작은 재료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.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. 이주연 대표님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? 저는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 봤는데
사실 지금 3일 연속으로 점상을 갔기 때문에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. 일단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좀 유의미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서서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뭐 드론 관련주기도 하고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기도 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어떤 좀 테마성 이슈들을 다 갖다 붙인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. 그냥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따라가진 말자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이트론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. 두 분 다 X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요. SDN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6% 정도 오늘 한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두 분 다 이번에도 X를 들어주셨어요. 자,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. 네, 일단은 SD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좀 해리스의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SDN이 그 중에 하나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장 중에는 뭐 계속해서 좀 탄력적인 모습들 26%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도 한 18%로 상승률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앞서서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서서 어떤 종목이었죠? 네, 앞서서도 YC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상승을 완전히 좀 기대를 하기에는 위에 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. 저항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렸었고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들어 올리고 과거의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좀 들어 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의 힘 자체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추세상의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태양광 산업 자체가 뭐 최근에는 거의 뭐 테마성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. 그래서 미리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 그 지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들이 좀 부각을 받을 거고 좀 보조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주가상으로 투자를 할 때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업황이 돌아서고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사실 테마성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앞서서 말씀드린 좀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라던가 매물대의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투자하시는데 이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친환경주가 부각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밀어올리는 힘이 좀 약하다.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. 이런 의견을 들려주셨고요. 자, 이슬이 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? 네,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. 조금 이제 상황적인 부분을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만약에 해리스 관련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 그 풍력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사실 이 태양광 쪽은 우리가 이제 가장 또 강력한 경쟁 국가가 있습니다. 바로 중국이죠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누가 되든지 간에 이 태양광 관련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반사익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. 그럼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태양광 물량들이 다 어디로 쏟아질 것이냐? 이게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좀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산 저가 물량이 이제 공세가 시작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모듈에 대한 단가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된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해리스 쪽에 나는 좀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탄탄한 기업이 있죠. 네, 우리나라에 이제 뭐 CS윈드라든지 이런 풍력 쪽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도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
분들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SDN은 조금 그냥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짧게 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내가정 해리스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면 풍력주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SDN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. 금융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실 오늘장 안에서 금융주들 상당히 죽을 쓰고 있거든요. 그래도 DB 금융투자는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. 중소형 증권사 중 처음으로 밸류업 관련된 정책들 내놨었죠.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두 분 모두 옵니다. 오늘 두 분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. 이슬이 팀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그 증권, 금융, 보험 여기는 세트로 묶어서 또 이제 연말까지 좀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대표적인 사실 고배당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주가의 하락을 이런 이제 배당 수익률로 방어를 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.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여전히 뭐 이제 고배당 쪽은 계속해서 좀 매력적인 이런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근데 사실 그 배당에 대한 목적이라면 저는 좀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게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분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뭐 대형주에서 뭐 중소형 단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나 이제 수일 전에 오른 이유가 이제 깜짝 공시를 또 이제 발표를 했죠. 그래서 네. 이제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걸 지금 40%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40%면은 사실 대형주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.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에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뭐 대형주들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뭔가 환원을 해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이쪽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주가 너무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중소형 단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결국에 이제 이번 달이죠.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런 이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연말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연말이 가면 갈수록 밸류업 관련주들 봐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.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?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일단은 밸류업 관련해서는 뭐 이번 달 내에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좀 구체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. 뭐 11월 달쯤에는 뭐 아마 ETF가 좀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타임라인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매력적인 어떤 섹터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신 네.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사실 이제 좀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슈가 있으면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지금 이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 안에서 어느 정도 좀 회피성 그리고 어떤 그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많이 여겨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도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, 뭐 증권이나 그리고 뭐 금융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들이 좀 지속적으로 바스켓으로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조금 천천히 느리더라도 어떤 변동성을 회피하는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어떤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밸류업이 이제 뭐 코리아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 뭐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혜라던가 실질적인 이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바로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천천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변동성 장세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밸류업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. 자,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.